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날이 추워져서 겨울이 됐는데요. 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 스키장 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스키장 관련 주의사항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키장에서는 이제 안전사고가 가장 흔할 것 같은데요. 스키장에서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은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꽤 심각한 그렇죠. 단위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스키장 사고의 3분의 1 정도가 어린이 청소년 사고라고 합니다. 특히 강습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취미생활과 좀 그 건강과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강습을 보냈는데 다쳐서 돌아오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 무거우실 텐데요. 네. 지난 겨울에 이제 강습 직후에 혼자서 스키를 타다가 5살 어린이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에 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걸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제 다친 어린이 부모가 이제 강사에게 어린아이에게 혼자 슬로프를 내려가도록 강요를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리조트에서 가장 거리가 짧고 경사도 완만한 슬로프에서 평지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스키 강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보자 코스에서 사고가 발생했겠죠. 청취자분들은 내용만 들으시면은 아니 사고가 났는데 왜 그 강습 중에 나온 사고인데 배상이 안 되냐라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임이 이제 인정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인정이 되지 않았나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는 강습 시간 자체에 인정되는 강사의 주의 의무와 강습이 끝난 이후에 이제 자율 훈련을 하게 되는 그 주의 의무를 구별을 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강습 이후에 초급자 코스에서 자율 연습을 시켰다면 연습을 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스키장의 책임은 강습 시간 이후에 연습이 이루어진 연습 장소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한번 따져보겠다. 그래서 강사가 아니라 스키장에 이제 책임을 여부를 따져본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장마철 뭐 축대분계라든지 그 공작물 하자와 관련 내용을 지난 여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태풍이 왔을 때 이제 공작물 책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공작물 하자와 관련된 배상 책임입니다. 법원에서는 바로 인근에 안전 펜스라든지 아니면 스키장 시설물 자체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원에서는 그 스키 종목의 특성상 워낙에 이제 넘어지기 쉬운 운동이잖아요. 넘어지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넘어지기 쉬운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스키장에서는 특별한 시설상의 문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치기 쉬운 그 종목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하자를 비교적 엄격하게 인정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그 대법원 판결을 찾아보니까요. 스키를 타다가 이제 넘어져서 안전펜스에 부딪혀서 이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까지 내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스키장 안전망이 이제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잘 설치가 돼 있었는데 관련 규정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 간격이 적절하고 시설물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그 배상 책임을 부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 판례를 하나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2011년도 사건인데요. 스노보드를 타다가 조명탑에 이제 야간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청소년의 유족이 낸 소송이 있었는데요. 역시 유족이 패소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안전 헬멧을 착용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스노보드 타는 것을 스키장에서 막을 의무가 있었다. 근데 헬멧도 안 쓰고 그 스노보드를 타는 입장객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배상 책임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스키장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거는 맞다. 그렇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의 이용을 중지시켜야 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스키장에서 안전소홀 이용자를 막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시고 좀 그 배상 책임이 꽤 엄격하게 인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용자가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스키장을 가게 되시면 이제 꼭 타게 되는 게 리프트를 이제 많이 타시게 되는데요. 그 리프트 관련 사고와
관련해서 노후화된 시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스키장들이 오래돼서 리프트 관련 하자가 인정될 경우는 이제 넘어지는 그 경우보다는 높아서 배상 책임이 좀 더 수월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제 스키장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면 치료비 등 손해액은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실상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운 구조인데요. 네. 그 이제 제가 여기 CBS 매거진 와가지고 자주 설명드렸던 법률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과실상계입니다. 그 본인 이용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전액 그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위험을 동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 교통사고에서 뭐 9대 1이다, 8대 2다, 7대 3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최소한 뭐 20-30%, 많게는 뭐 50%가 넘는 수준의 그 본인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스키를 타시는 분들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실제로 먼저 부딪힌 그 이용자가 본인을 이제 충격을 한 다른 이용자에게 이제 배상 청구를 많이 하겠죠. 네. 몇 가지 이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고려사항이 있는데, 초급자가 실력에 비해서 상급자 코스에서 운동을 하다가 부딪힌 경우라면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과실상계에서의 과실로 참작이 적극적으로 된다. 네. 그리고 배상액 창작 이제 산정에 참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관련 판결례를 잠깐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법원에서는 이제 앞서가던 이용자가 갑자기 멈추거나 갑작스럽게 턴을 하는 경우에 후행자의 책임과 선행자의 과실 비율을 3대 7까지 인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이제 갑작스러운 불필요한 동작을 해서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부분이 뭐 30% 정도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 스포츠 스키장 가셨을 때 이런 안전 문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